로그 부등식 개념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로그 부등식은 지수 부등식이랑 똑같이 밑만 제대로 보고 문제를 풀면 되는 거예요. 한번 풀어볼게요. 먼저 로그 a의 x1하고 로그 a의 x2에 대해서 부동호가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했을 때 얘는 두 가지를 봐야 되는데, 첫 번째는 먼저 a가 1하고 0 사이였을 때에는 로그 함수도 감소함수가 되기 때문에 작은 걸 집어넣으면 큰 값이 나오고 큰 걸 집어넣으면 작은 값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를 부동호 방향을 꼭 바꿔주면서 가져야 돼요. 다시 감소함수가 된다면 부동호 방향을 바꾼다. 근데 두 번째 a가 1보다 크다라면 얘는 증가함수가 되기 때문에 부동호 방향을 굳이 바꿀 필요가 없다. 부동호 방향은 그대로 간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그렇게 어려운 거 없죠? 우리 지수 부등식도 밑이 1보다 큰지 0하고 1 사이인지에 대해서 부동호 방향을 어떻게 할지를 결정했잖아요. 로그 부등식도 똑같이 먼저 밑을 봐야 되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치환을 하게 된다면 로그 a의 x 자체를 치환하게 된다면 이 t의 값의 범위를 굳이 구할 필요는 없는데, 그 전에 해야 되는 거는 x의 값이 0보다 큰 진수 조건 먼저 쓰고 가야 된다. 요거 꼭 알고 문제 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번 문제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1번부터 문제 풀이 시작할게요. 1번. 우리가 로그에 대한 식으로 되어 있는데 먼저 해줘야 되는 거는 진수 조건부터 해줘야 되는 거죠. 진수 조건에 의해서 x는 0보다 커야 되고 x-1도 0보다 커야 되는데, 둘의 공통범위는 x가 1보다 크다라고 해줘야 되는 거죠. 요거 공통범위 더 이상 그래프 그려가지고 0보다 크고 1보다 크고 이제 더 이상 안 할 거예요. 다음, 우리가 로그끼리의 덧셈은 진수끼리의 곱셈이니까 로그 2의 x에다가 x-1 써주고 얘는 로그 2의 2라고 쓸 수 있겠네요. 여기까지 괜찮죠? 그리고 지금 밑이 1보다 크기 때문에 진수끼리는 부동호 방향 그대로 가주면 되겠네요. 그랬을 때 x제곱 마이너스 x의 마이너스 2는 0보다 작고 얘는 x-2 하나랑 x 플러스 1 하나가 0보다 작기 때문에 사이값으로 해주게 되면 이렇게 값이 나오는 거고, x가 1보다 크고 마이너스 1과 2 사이가 되는 거니까 그림으로 그렸을 때 마이너스 1과 2는 색칠을 해주면서 가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1은 이렇게 그림을 그려야 되는 거니까 공통범위는 여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x가 1보다는 커야 되고 2보다는 작거나 같다 라고 해주면 되겠네요. 여기까지 괜찮죠? 다음 2번 문제 풀이 시작할게요. 먼저 진수 조건부터 본다면 x-4는 0보다 커야 되고 x-2도 0보다 커야 되니까 둘의 공통범위는 4보다 크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다음은 여기에 있는 2를 진수의 거듭제곱으로 표현해주면 로그 2분의 1의 x-4의 제곱은 로그 2분의 1의 x-2라고 할 수 있는 거고, 우리가 밑이 0하고 1 사이이기 때문에 진수끼리는 부동호 방향을 바꿔줘야 되겠네요.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6은 x-2보다 작다. 그러면 싹 다 넘어오게 되면 x제곱 마이너스 9x 플러스 18은 0보다 작다. 그랬을 때 x-3 하나랑 x-6 하나로 인수분해가 되니까 계산을 해주게 되면 3보다 크고 6보다 작다라고 할 수 있는 거네요. 그러면 4보다 크다랑 3이랑 6 사이에 있는 거에 대해서 공통범위는 그래프로 그렸을 때 이렇게 하나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4보다는 크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요 범위가 공통범위가 되는 거고 정답은 x가 4보다는 크고 6보다는 작다라고 해주면 되겠네요. 여기까지 괜찮죠? 다음 마지막 3번. 3번은 지금 진수 조건부터 해주게 되면 x-3이 0보다 커야 되고 x-1도 0보다 커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요 둘의 공통범위는 x는 3보다 크다라고 해줘야 되는 거네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식부터 쓰면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선생님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밑을 작은 걸 기준으로 키우는 게 좋다라고 했었죠. 한마디로 여기에 제곱을 붙이면 얘도 제곱을 붙이면 되는 거고 그렇게 됐을 때 로그 4의 x-3의 제곱은 로그 4의 x-1보다 작다. 그러면 밑이 1보다 크기 때문에 진수끼리는 부등호 그대로 가주면 되겠네요. 그랬을 때 전개해주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고 넘겨주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인수분해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고 그랬을 때 지금 범위 첫 번째는 x는 3보다 크다가 하나 나오고 두 번째는 2랑 5 사이에 있다라고 해주면 되겠네요. 그랬을 때 2랑 5 사이에 하나 범위 그려주고 그 다음에 3보다 크다 하나 해주게 되면 공통범위가 이 부분이 되는 거니까 3번의 정답은 3보다는 크고 5보다는 작거나 같다라고 해주면 되겠네요. 여기까지도 괜찮죠? 21번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부등식을 풀으라고 되어 있네요. 먼저 진수 조건부터 확인을 해봅시다. 진수 조건은 잘 봐야 돼요. 로그 2에 이렇게 있는 게 지금 다 진수인 거예요. 얘가 지금 다 진수인 거기 때문에 로그 2분의 1의 x 자체도 양수여야 되는 거고 또 진수 안에 진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x도 0보다 크다라고 해줘야 되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죠? 그래서 진수 조건은 얘는 지금 두 개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x라는 것은 밑이 2분의 1이기 때문에 부동호 방향 바꿔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먼저 로그 2분의 1의 x라고 쓰고 0을 로그 2분의 1의 1이라고 쓸 수 있겠네요. 왜냐하면 진수가 1이어야지 값이 0으로 나오니까요. 그런데 이렇게는 부동호 방향이 x가 더 크지만 밑이 0하고 1 사이이기 때문에 x는 1보다 작다라고 써줘야 되는 거예요. 부동호 방향을 바꿔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x는 1보다 작고 0보다 크다의 공통범위는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라고 해주고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풀어줘야 되는 거네요. 식을 먼저 쓰면 이렇게 되는 건데 먼저 우리가 요 위에 있는 거를 그냥 하나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한 덩어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로그 2의 하나의 덩어리가 1보다 작다가 되는 거니까 얘는 로그 2의 2라고 쓸 수 있는 거고 그랬을 때 우리가 2랑 2랑은 1보다 크기 때문에 로그 2분의 1의 x라는 것 자체는 2보다 작다라고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게 없을 거예요. 그 다음은 우리가 로그 2분의 1의 x랑 2가 되는 건데 우리 2라는 것은 로그 2분의 1의 마이너스 1제곱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다시 2라고 표현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만 우리 2를 앞으로 빼면서 2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로그 2분의 1의 x랑 로그 2분의 1의 2분의 1의 제곱이랑 계산했을 때 부동호 방향을 마지막으로 바꿔주면 되는 거죠. 왜냐하면 밑이 0이랑 1 사이에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x는 지금 부동호 방향 바꿔가지고 4분의 1보다 크다라고 해주면 되는 거고, 우리 아까 진수 조건에 의해서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라고 했으니까 둘의 공통 범위를 생각해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림상으로 0하고 1 사이에 대해서 그림 하나 그려주고 난 다음에 4분의 1보다 크다라고 해주게 되면 공통 범위는 이 부분이 나오게 되는 거네요. 그래서 x의 범위는 4분의 1보다 크고 1보다 작다라고 해주면 끝이 납니다. 여기까지도 괜찮죠? 필수 22번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로그 부등식을 풀으라고 되어 있네요. 먼저 진수 조건부터 해줘야 되는 거죠. 진수 조건에 의해서 x제곱이 0보다 크고 x도 0보다 큰 거니까 공통 범위는 x가 0보다 크다라고 해주면 되겠네요. 그 다음 두 번째 해줘야 되는 거는 로그 3분의 1의 x를 t로 치환한다면, 첫 번째는 지수 앞으로 빼가지고 3t, 거기다가 t의 제곱 넘겨가지고 플러스 2가 0보다 작다. 깔끔하게 쓰면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인수분해 주었을 때 t 플러스 1 하나랑 t 플러스 2 하나가 0보다 작다. 계산해 주었을 때 마이너스 2보다는 크고 마이너스 1보다는 작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마이너스 2보다는 크고 t 대신에 로그 3분의 1에 x를 써주게 되면 이렇게 된다라는 것도 알 수 있네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밑이 3분의 1이잖아요. 그러면 얘네들도 3분의 1제곱에 마이너스 2제곱, 3분의 1제곱에 마이너스 1제곱을 써주면 x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조심해야 되는 거는 얘가 지금 밑이 0하고 1 사이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등호 방향을 꼭 바꿔줘야 됩니다. 안 바꿔주게 되면 얘는 값이 지금 9고 얘는 값이 지금 3이 되는 거니까 부등호 방향을 이렇게 쓰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부등호 방향 꼭 바꿔줘야 되는 거고, 깔끔하게 써주게 되면 3보다는 크고 9보다는 작다 라고 해주면 되겠네요. 여기까지도 괜찮죠? 그 다음 우리 x는 0보다 크고 x는 3하고 9 사이에 대해서 공통 범위는 그냥 3하고 9 사이다 라고 해주면 끝이 나겠네요. 여기까지도 괜찮죠? 필수 23번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부등식을 풀어주는 거에 대해 밑도 지금 x라는 미지수로 되어 있고 지수도 x에 대한 미지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양변에 로그를 씌운다가 핵심이었었죠. 그 전에 해줘야 되는 게 진수 조건부터 한번 하고 갑시다. 진수 조건에 의해서 x는 0보다 크다. 그리고 양변에 로그를 씌우는데 여기 보면 로그 2로 되어 있죠. 그래서 로그 2로 양변에 로그를 씌워주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러면 여기 있는 로그 2의 x는 앞으로 빠져나가서 이렇게 하나랑 이렇게 하나에 대해서 계산이 되는 거고, 로그 2의 8의 x제곱은 진수끼리의 곱으로 되어 있으니까 로그끼리는 덧셈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로그 2의 x를 t로 치환한다면 t제곱은 로그 2의 8은 3이 되는 거고 지수 앞으로 빼주면 2t가 되겠네요. 여기까지도 괜찮죠? 그러면 t제곱 마이너스 2t는 2t에 마이너스 3까지 넘어가면 이렇게 되는 거고, 인수분해 해주게 되면 여기다가 쓸까요? t 마이너스 3 하나랑 t 플러스 1 하나로 인수분해가 되네요. 그러면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3보다는 작다라고 써주면서 t를 우리 로그 2의 x라고 써줄 수 있겠네요. 그러면 우리 2를 제곱 형식으로 표현해주면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고, 이제 밑이 1보다 크기 때문에 부동호 방향은 안 바꿔줘도 되겠네요. 그러면 2분의 1보다는 크고 8보다는 작다인데 진수 조건에 대해서 x는 0보다 크다라고 했었으니까 둘의 공통 범위 해주게 되면 정답은 2분의 1보다 크고 8보다 작다 라고 해주면 되겠네요. 필수 24번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모든 양수 x에 대해서 부등식이 성립하도록 하는 실수 k의 값의 범위를 구하라고 되어 있어요.
먼저 우리가 진수 조건에 의해서 x는 어차피 양수이기 때문에 굳이 진수 조건 할 필요가 없는 거고 k만 한번 해주게 되면 k는 양수다라고 해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로그 3분의 1의 x를 t로 치환하게 되었을 때 t제곱 마이너스 6t에다가 3의 로그 3분의 1의 k라고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요 지금 좌변에 있는 식은 2차 함수로 표현을 해주었을 때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가 되는 거고 그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가 x축보다 여기에는 0을 y는 0으로 해석하게 되면 x축이 되는 거죠. 그래서 x축보다 지금 위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1번, 2번, 3번의 그림에 대해서 우리가 1번만 그림이 성립하는 거죠. 왜냐하면 x축과 맞닿으면 안 되는 0보다 크다라고만 했으니까요. 그래서 요 2차 함수에 대해서 판별식이 0보다 작다라고만 생각해주면 되겠네요. 계산을 해주게 되면 4분의 d 공식으로 했을 때 9-1에다가 3 로그 3분의 1에 k가 0보다 작다라고 해주면 되는 거고 넘기게 된다면 3 로그 k가 9보다 크다라고 해주면 되겠네요. 그랬을 때 로그 3분의 1의 k가 3보다 크다라고 해주면 되는 거고 그랬을 때 k의 값은 3분의 1의 세제곱이다. 즉 27분의 1보다 크다라고 해주면 되겠네요. 그런데 우리 선생님 지금 실수했죠? 요 밑이 지금 3분의 1이었잖아요. 그래서 부동호 방향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진수 조건에 의해서 k는 0보다 크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k는 0보다 크다랑 두 번째는 k는 27분의 1보다 작다의 공통 범위를 구해줘야 되는 거니 k는 0하고 27분의 1 사이다 라고 해주면 끝이 나겠네요. 여기까지도 괜찮죠? 필수 25번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도록 하는 양수 a의 값의 범위 구하라네요. 우리 a는 양수이기 때문에 굳이 진수 조건 쓰지 않도록 할게요. 그 다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되는 거니까 판별식이 0보다 크다라고 해줘야 되죠. 그러면 x의 개수가 짝수이기 때문에 짝수 판별식을 쓰게 된다면 1 플러스 로그 a 전체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상수항을 붙여주면 되겠네요. 여기까지 괜찮죠? 얘가 0보다 커야 된다라고 해줘야 되는 거고 우리 로그 a라는 것을 t로 치환한다면 1 플러스 t의 제곱 마이너스 1 플러스 t의 제곱이 0보다 커야 되는 거고 t제곱 플러스 2t 플러스 1 마이너스 1에 플러스 t제곱이 0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계산해주게 되면 2t제곱 플러스 2t가 0보다 커야 되는 거죠. 그러면 2t로 묶어줬을 때 t 플러스 1이 0보다 크기 때문에 얘는 t가 마이너스 1하고 0에 대해서 부동호 방향 반대로 해줘야 되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죠? 그래서 t는 마이너스 1보다 작다 또는 t는 0보다 크다. 그러면 t가 지금 로그 a가 되는 거니까 로그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랑 로그 a가 0보다 크다라고 해주면 a는 10의 마이너스 1제곱보다 작은 거고 a는 10의 0제곱보다 크다 라고 해주면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지금 a가 양수라고 했었기 때문에 여기에 0보다 크다라는 것만 붙여주면 정답은 0보다 크고 10분의 1보다 작고 또는 a는 1보다 크다라고 해주면 끝이 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쓰면 끝이 납니다. 여기까지도 괜찮죠? 발전 26번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총 인구에서 65세 이상의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20% 이상인 사회를 초고령화 사회라고 한다. 2000년 어느 나라의 총 인구가 1000만 명이고
65세 이상 인구는 50만 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한번 써봅시다. 2000년에는 1000만 명, 다시 총 인구가 1000만 명이 되어 있고 1000이라고 그냥 쓸게요. 뒤에 만 명이 붙었다라고 합시다. 그리고 65세 이상인 인구는 50만 명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총 인구는 매년 전년도에 0.3%씩 증가하고 65세 이상의 인구는 4%씩 증가한다고 할 때 초고령화 사회가 예측되는 시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몇 년을 지났는지 몰랐으니까 N년이 지났다라고 할 거예요. 여기까지도 괜찮죠? 그러면 우리 0.03%씩 증가한다라는데 우리 퍼센트를 숫자로 표현한다면 0.003이 되는 거고 4%는 0.04, 20%는 0.2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 총 인구 1000만 명을 기준으로 해서 원래 1이었었고 여기다가 다시 한번 쓸게요. 1000만 명을 기준으로 해서 늘어나는 거죠. 1000만 명에 0.003이 곱해진 것을 요게 지금 n년씩 늘어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선생님이 요거를 지금 1000으로 묶어준다면 1 플러스 0.003이 되는 건데 얘가 지금 1년이면 1제곱, 2년이면 2제곱, 3년이면 3제곱. 근데 n년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n제곱을 해주면 되는 거죠. 다음은 50세 이상 인구가 50만 명을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50만 명에 4%씩 늘어나는 거니까 0.04를 곱해주면 되는 거고 얘도 50으로 묶어주게 된다면 1 플러스 0.04의 n제곱이 된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여기까지도 괜찮죠? 그러면 우리가 초고령화 비율이 지금 인구의 비율을 구해주는 거잖아요. 비율은 전체분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우리 총 인구를 분모에다가 써주면 되는 거고 요거를 1.003의 n제곱이라고 쓸게요. 그리고 50의 1.04의 n제곱 얘가 지금 20% 이상이 되는 거니까 0.2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해주면 되는 거죠. 여기까지는 어려운 거 없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의 식에 대해서 50 곱하기 1.04의 n제곱은 0.2에다가 1000 곱하기 1.003의 n제곱이라고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먼저 50으로 약분을 해주게 되면 20이 되는 거고 그리고 0.2에다가 20을 곱해주면 4가 된다라는 것도 알 수 있겠네요. 이렇게까지 쓰는 건 이해 안 되는 거 없죠? 이것도 1.04의 전체 n제곱. 그럼 우리가 지금 요거를 구해주려고 하면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거듭제곱을 계속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상용 로그를 양변에 씌울 거예요. 그래서 상용 로그를 양변에 씌우게 되면 로그 1.04의 n제곱이랑 다음은 로그 4 곱하기 1.003 전체의 n제곱.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있는 n제곱을 앞으로 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n 곱하기 로그 1.04랑 다음은 로그끼리, 다시 진수끼리의 곱셈으로 되어 있으니까 로그끼리는 덧셈으로 표현하면 로그 4 더하기 로그 1.003의 n제곱인데 n을 앞으로 빼면 이렇게도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위에 로그 1.04를 0.0170이라고 쓰기로 했으니까 여기다가는 n 곱하기 0.0170 그 다음에 로그 4는 로그 2의 2배니까 0.6010 그리고 n에다가 0.1.003을 곱해주는 거니까 n 곱하기 0.0013 이렇게까지 쓸게요. 괜찮죠? 그 다음에 양변에 만을 곱해주게 된다면 얘는 170n이 되는 거고 여기는 6010 그 다음에 여기는 13n이 되는 거니까 13n 넘어가게 된다면
157n이 되는 거고 여기는 6010이 되는 거죠. 그러면 n은 157분의 6010이 되는 거니까 다시 지금 선생님이 여기 6010이 틀렸죠. 6020이고 여기도 6020 여기도 6020 그러면 6020을 157로 나누는 거니까 얘가 대략적으로 38.xx가 나오게 돼요. 그럼 우리가 38년 후가 되는 거니까 2000년을 기준으로 38년이 지났을 때에는 정답이 2번이다 라고 해주면 되는 거예요. 얘는 우리가 로그를 양변에 씌웠기 때문에 예측되는 시기를 예상해야 되는 거지 얘가 정확하게 딱 나온다 이런 거는 하기가 힘들어요. 여기까지 괜찮죠?